안녕하십니까. 바로 김정은의 라이벌인 김평일과 자기 형 김정철을 가택 연금시킨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옛날 왕조 시대 때에도 세종대왕이 이제 왕을 할 때 자기 형 양녕대군이 원래 왕자였지만 자리를 물러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양녕대군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많은 죄를 짓고 여자들로 강간하고만 했지만 형이 왕자리를 양보했기 때문에 대신 자유를 주었습니다. 지금 김정은에게 왕자를 양보한 세 남자가 있어요. 첫 번째 김정일의 동생이면서도 김일성의 적자인 김평일이, 그리고 진짜 맏아들 김정남이, 그리고 김정은의 형 김정철. 이 세 남자는 김정은에게 권력의 자리를 양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보했으니까 이들을 잘 대우해가지고 뭔가 보살펴야 될 임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이조 왕조 시대에도 왕자를 양보해준 자기 형제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잘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 이 세 라이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운데 있는 이 인물 김정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레이시아까지 쫓아가가지고 독극물로 이제 암살을 했습니다. 완전히 잔인하게 전 세계에 보는 눈앞에서 공개 처형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인물 김평일은 원래 김정일과의 권력 라이벌이었지만 김정일이 죽은 이후에도 1순위의 권력의 라이벌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시조 김일성의 유일한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한때 북한의 간부들이 이 김평일하게 되면 다 후계 수령으로 점 찍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고, 생긴 것도 김일성과 유사하게 생겼고, 그리고 성품도 김정일이나 김정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김평일은 저게 체코에 나가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김정은이가 최근에 평양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김평일이가 쌓인 불만을 주체 못해가지고 해외로 망명하게 되면 이거는 김씨 일가의 굉장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망명을 막기 위해서 평양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들여왔으니까 북한 내에는 완벽한 감시 시스템이 돌아가겠지요. 누가 감히 반항을 하겠습니까? 김평일이 귀국할 때에도 북한에서 국가 보위성 요원들을 10여 명을 보내가지고 귀국하기 한 열흘 전부터 김평일의 그 체코 대사 집을 아예 에워싸가지고 김평일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 자식까지 아예 밖에 못 나가게 완전히 이제 구금시켜 놓고 있다가 그대로 이제 평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 놓고 평양에서만큼은 그래도 마음대로 다니게 해야 되는데 김평일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 자식까지도 지금 발언 한마디 하는 것을 다 감시해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수용소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철은 모르겠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권력의 라이벌인 김정철,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김정일이 정은이 대신 정철이를 권력의 왕자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철이는 권력보다 약간 예능을 좋아해가지고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동생에게 권력의 왕자를 양보했기 때문에 가끔은 해외로 내보낼 수도 있는 거죠. 뭐 에릭 크리턴의 그 공연을 보려고 영국에 가가지고 김정철이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김정은의 형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는 거죠. 자기 멋대로 태영호 공사 그때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의 그 에릭 크리턴의 공연을 보러 가서 전 세계에 완전한 이제 히트를 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 김정철이는 동생은 뭐 북한의 국가 지도자이지만 자기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해외에 못 나가게 딱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철에게 화가 나겠죠. 그리고 김정철의 그 아이들도 계속 통제하고 옥죄하고 못 살게 구니까 이런저런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불만들이 김정은이 귀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제 감옥 같은 별장 같은 거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철조망을 치고 군인들을 배치해놓고 절대 못 나가게, 나갈 일이 있으면 통행증 떼가지고 뭐 원산에 갔다 오면 통행증에 확인되면 이제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형이란 사람이 거의 뭐 연금 감옥 생활 같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김정철이도 김정은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가족 전체가 만약 해외에 나갈 길이 있다고 하게 되면 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운의 왕자가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라는 사람인데, 이 김영주가 한때는 김일성이 권력을 자기한테 안 주고 엉뚱한 김정일한테 주니까 상당한 화가 나가지고 막 김일성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황장엽 비서가 이 김영주를 만나러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저기 함경북도 별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만난 자리에서도 지금 막 김정일이 욕을 하면서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때 황 비서가 조언을 했는데, 자, 목숨을 부지하려면 참으십시오. 기다리다 보게 되면 화도 풀리고 그냥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권력을 포기하고 그냥 별장에 연금 상태에 돼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90까지 살았어요. 90까지. 거의 감옥 생활 90까지
사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대가로 북한의 김씨 왕조는 이 김영주에게 생활에 불편한 거 없이 다 공급을 해줬습니다. 노예로 그냥 선택을 하게 되면 살려주지만 김평일이나 김정철이네 가족처럼 불만을 표출하거나 뭔가 한 거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게 형제든 뭐 삼촌이든 김정은이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핏줄 다른 형이긴 하지만 같은 아버지의 형제인 김정남을 이 김정은이가 어떻게 죽였습니까? 정말 잔악무도하게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자이기 때문에 자기 뭐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뭐 친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권력에 위험이 된다고 하게 되면 가둬놓고 감옥에 넣는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조금 더 불만을 표출하거나 수위가 올라갈 경우에는 저게 핵실험장이었던 화성 수용소, 거대한 수용소가 있는데 그 수용소로 김평일 가족이나 김영철이 가족도 통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재 정권, 독재의 악령이 쓰여진 이런 국가에서는 독재자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이 평안할 것 같지만 정말 그 악의 영에 갇혀가지고 엄청난 고통에 직면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300만의 북한 인민들뿐만이 아니라 본인들도 이제 힘든 거죠. 최악의 패륜 김정은 삼촌이고 형이고 뭐 가리는 게 없습니다. 이미 뭐 고모부는 다 죽여버렸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가족까지도 등을 돌리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